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 소통 확산 TF 이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큰 방향성과 틀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모집 공고랑 사업 계획서 양식이랑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페이지, 지금 다 아마 유인물 다 받으셨을 텐데, 그거 기준으로 제가 할 거라서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하반기 주간기가 모집 공고, 공고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구가 좀 바뀌어 있는데, 어디냐면, 원래는 관심과 흥미를 갖고 기초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초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 핵심 역량을 함량한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운영할 주간 기간을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본 모집 공고는 하반기 주간 기간을 모집하는 공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서 선정 규모랑 지원 예산은 이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전에 디지털 교육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요.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사업명은 요새 이거 좀 헷갈려서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방학 중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 공고가 언제 나오나요? 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새싹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 같은 거니까 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업 추진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재단 그리고 이제 함께하게 될 캠프 운영 기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하반기 사업 기간은 저희가 이제 2기, 3기, 4기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2기고 2학기 3기, 겨울 방학 4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 협약 체결 일자부터 내년 겨울 방학이 끝나는 2월 29일까지 이 기간을 하반기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체험을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디지털 흥미 유발과 역량 함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캠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라는 부분과 사업 운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의 이제 분야 특성상 계속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공교육에 반영을 할 수는 없으니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최신 기술이랑 그때마다 발생되는 디지털 사회 이슈를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겨울방학이랑 1학기 하면서 관심과 흥미가 생긴 학생들에게 이제는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경험이랑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큰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 체계가 개선된 건데 이제 운영기관께서 교육 효과성도 좀 높이시고 우수 성과도 좀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겨울 방학 기간까지 이제 총 사업 기간을 좀 확대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3개월 단위였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 계속 운영 기간에 한해서 길게 사업 기간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체 참여 촉진하고 좀 안정적으로 캠프 운영할 수 있도록 간접비랑 이제 수당 집행을 허용해서 사업 운영 관리를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프로그램 개설 신청, 학습 관리 등 이제 원스톱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 기간의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사업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려고 이제 하반기에 중점 추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공고에 대한 세부적인 틀인데요. 일단 선정 대상은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 교육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주간 기관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주요 선정 방향은 다양한 교육생,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학생도 되고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성이랑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 이제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한 프로젝트형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지속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다양한 학생 수요에 부합해서 주제별, 수준별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봐서 이렇게 크게 주요 선정 방향은 요 세 가지입니다. 선정 규모는 상반기 때랑 똑같이 이제 5개 권역 대상으로 총 48개 내외 기관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신청 기간은 이제 운영을 희망하는 한 개 권역을 꼭 지정하시고 응모하시면 되는데 복수 지정은 불가합니다.
선정 후에도 이제 권역 내에 있는 전 지역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 인천권, 경기권, 강원, 충청, 호남, 제주, 경상권 이렇게 5개 권역을 설정했고 선정 규모는 하계와 같습니다. 선정 평가 의견이랑 이제 권역에 있는 안배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요. 제안 내용의 기대 효과가 미흡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권역별로 이 선정 개수랑 이런 거는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체결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고요.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총 사업 기간을 확대하는데 불성실한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서 주관 기간의 계속 지원 여부랑 협약 금액은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약은 2기, 3기, 4기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이렇게 나누어서 3회 체결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캠프 운영 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규정이나 협약을 위반 그리고 불성실한 사업 수행 등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랑 지원 예산은 여름 방학은 기간당 최대 5억 원이고요. 3기랑 4기는 교육부랑 같이 이제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산의 삭감이나 사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요. 주관 기간의 3, 4기 예산은 이제 운영 실적이랑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별도 협약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과업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제별 그리고 수준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안하셔야 됩니다. 3개 주제별로 2개 이상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야 되고요. 이제 흥미 유발과 미래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주제별, 수준별로 구성하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표현된 것처럼 국가의 실과 정보과 교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랑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안을 좀 참고하시고 요 학기에 주제, 수준별 교육 가이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크게 3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 주제의 기초심화, 인공지능의 기초심화, 융합형의 기초심화 해서 최소 6개는 제안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시 그러니까 사례 정도로 표현을 한 거고요. 기초랑 심화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맞는 과정들을 자유롭게 또 창의적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치로만 따지면 컴퓨팅에 2개, 인공지능에 2개, 융합형에 2개, 그리고 기초 심화 이렇게 해서 총 6개, 최소를 6개 과정을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좀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표현을 했는데요. 교육생의 이제 발달 단계랑 학습 능력에 맞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흥미 유발이란 기초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조금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 기준에 맞는 학습 주제와 교육 방법을 이제 기관별로 차별화된 특성 반영하셔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좀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랑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은 이제 과정별로 적합한 교육 대상자를 설정하시면 되고 교육생들한테 좀 다양하고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나중에 양식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늘봄 시범, 초중고 일반 학교나 사회적 배려 학생 등 교육생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름 방학 때 목표치를 얼마로 잡는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양식에 아마 쓰여 있으니까 나중에 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학생은 매번 똑같은 건데요. 도서벽지, 특수교육, 다문화 가정 학생을 저희는 사회적 배려 학생으로 두고 있고 요거에 대한 기준은 여기 이제 법령 관련된 거를 기입을 했으니까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상기 대상자 외에 탈북민, 제한 외국, 재외국민은 사회배려 아니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저희는 이 사업에서 요 3가지만 사회적 배려 학생으로 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 수준이랑 시간은 일단 과정별 수준은 좀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시고요. 교육 시간은 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일단 2개 수준 이상은 꼭 포함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초 그리고 심화 그리고 응용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주제에 기초 심화 2개 수준 이상은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교구제 구성은 교육생들이 이제 최신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다양하게 구성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 때 교구제를 구성 시 이제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그리고 이제 다회 사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 노력을 이제 평가 시에 반영할 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구제를 구성했을 때 이 캠프 수업만으로 요 교구제만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교육의 그 호환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집에 갖고 가서 뭐 다른 정규 교육 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요새 교구제 쓰시고 나서 당근마켓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대요. 결국은 이게 캠프 그거 아니면 못 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구제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이 수업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 다른 교과에 이거를 호환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사전 또는 사후로 온라인 교육을 좀 보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의사항에 보시면 온라인 캠프 프로그램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온라인 과정은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위한 좀 보조격으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차시에 포함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당연히 뭐 태풍이나 뭐 지진 뭐 그런 천재지변으로 좀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캠프로는 전환할 수 있으나 제한하실 때는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업은 이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주체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셔서 주관 기관의 역할과 협력 기관의 역할을 좀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식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식 두 번째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관 기관과 협력 기관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쓰는 란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 되게 대충 이렇게 그냥 써서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류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쓰셔야지 서류 평가 때도 이런 게 반영이 되니까 평가 의견 보내드리면 아니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주 세팅이 잘 돼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서류를 잘 쓰는 것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안하실 때는 컨소시엄 구성을 하신다면 주관기관의 역할과 협력기관의 역할을 조금 명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관기관은 그리고 협력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랑 관리 감독 그리고 민원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셔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텀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 있죠.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지속 가능한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하는 방안으로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사진 구성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하시면 되고 저희가 캠프 프로그램 이제 한 클래스를 20인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최소 2인 강사를 구성하셔가지고 학습에 뒤처지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소 2인의 강사를 좀 구성하셔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강사랑 보조 강사는 주강사는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제 주요 메인 역할을 하시면서 정보를 전달하시고 지식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 보조 강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좀 개별적으로 전담 마크해서 뒤처진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역할 구분을 해주셔서 강사료도 이렇게 구분하여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강사 구성하실 때는 당연히 역량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셔야 되고 학원법에 있는 소속 강사 참여할 수 없고 인건비 지급 여부랑 관계없이 사업 참여 인력한테는 강사료를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과업인데요. 학교 현장과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이제 맞춤형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권역 내 프로그램별 교육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5개 지역 늘봄 시범학교 제가 공고 페이지에 보시면 별첨으로 붙여놨거든요. 늘봄 시범학교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학생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초중고교 대상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사회적 배려 학생들한테도 차별 없이 골고루 균형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 지역에 이제 권역 내 이제 만약에 경상권으로 응모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경상권 전체를 다 전 지역으로 캠프 개최를 운영하셔야 돼요. 상반기 운영 기간 중에 이제 선정되고 나서 우리는 권역 내 일부 특정 지역만 하시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돼가지고요.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생 모집은 제한한 프로그램별로 자체 모집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 당연히 이제 캠프 시작 전에 전국 초중고교한테 이제 우리가 캠프를 개최를 할 거다라고 안내하시고, 학부모한테도 홍보해서 조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수업 신청이 갑자기 변경이 됐거 수업 일정이 변경이 됐거나 뭐 갑자기 폐지가 됐거나 확정이 됐으면 교육생인 학부모한테 좀 정확하게 안내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들도 지금 일부 보이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기관에서는 좀 협력 기관까지 다 케어하셔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육과의 이제 연계와 보안 강화에 대해서 아까 앞선 사업 목적에도 있다시피 다양한 교육 정책이랑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봄학교, 뭐 중학교 자유학기, 그리고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도 좀 다양하게, 실제로 저희가 학교 정규 교육의 이제 한계라고 자문을 받고 했을 때 여전히 정보교육 시수가 부족하고 정보교사 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과정이나 교구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규 교육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새싹 캠프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요걸 좀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되시는 기관들께서도 우리랑 함께 요 목적 하에 공교육에 대한 연계랑 보완을 좀 같이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교육 환경이랑 학생 수요에 맞춰서 그냥 유연하게 이제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유형은 이제 교육 시간 유형, 장소에 대한 유형, 시간에 대한 유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은 단기 특강과 지속 과정으로 저희가 유형을 조금 구분했습니다. 단기 특강은 말 그대로 이제 단기간으로 좀 집중해서 최신 기술이나 수준별 역량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속 과정은 역량 단계별로 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연속성 있게 학습 경험과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좀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 최소치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8차시 이상. 결국 단기 특강이더라도 8차시로 2일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원래처럼 뭐 4시간 4시간 하든 그렇게 1박 2일을 최소 단위로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지속 과정도 8차시 이상을 해야 되니까 한 주에 2시간씩 4주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게 아마 최소치가 될 거예요. 여튼 단기든 지속이든 최소치 8차시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이제 방문형은 초중고 학교 방문하셔서 해당 학교 학생 대상으로 교육 추진하는 걸 방문형으로 하고, 집합형은 이제 특정 장소에서 다양한 학생을 좀 모집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유형을 집합형이라고 하고, 여름 방학에는 당연히 이제 방학 중이다 보니까 주중 또는 주말 시간에 좀 자유롭게 시간 활용하셔서 운영하시면 되는데, 학기 중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걸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요청했을 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런 비교과 교육 과정 시간까지만 저희가 상반기에도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통합 운영 매뉴얼이랑 그런 또 교육 가이드를 한번 할 테니까 그런 거 다 참조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과 확산이랑 활류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관리를 조금 과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 방향과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좀 다양한 성과 지표를 좀 설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양식의 성과 지표 설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성과 관리하고 있는 게 사실 인원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고도화나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설계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같이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이행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사를 좀 발굴하시고 그리고 교육의 질 관리, 자체 평가랑 전문가 자문 후 환류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기, 3기, 4기다 보니까 2기에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선 안 하고 학기 중 겨울방학으로 가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수 끝날 때마다 자체 환류를 좀 하셔가지고 고도화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준수해서 결과물 제출하는 거, 이런 원활한 사업 관리도 같이 재단이 배포하는 매뉴얼이랑 이런 거 준수하시고, 캠프 운영 실적, 성과 확산 등 집계나 설문조사도 좀 같이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업 관리 요청 시 제출 기한 있다고 하면 그때 좀 맞춰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시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뭐 설명회, 워크숍, 성과 공유회, 컨퍼런스 이런 것도 참여 필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 모니터링, 왜냐면 이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제 현장 모니터링을 다닐 텐데요. 그렇게 이제 현장 모니터링 다닐 때도 이런 것 좀 다 협조 부탁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또 좀 강화해 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과제가 크게 4가지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간접비가 이제 들어왔고 사업 수당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은 직접비, 간접비로 크게 비목을 2가지로 구분해서 편성하시고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입니다. 총 사업비의 5%가 아니라 직접비의 5%임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사업 관리비도 총 사업비가 아니라 직접비의 10% 이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세 대목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동일하고요. 인건비, 사업수당, 사업 운영비 해서 이제 사업 관리비, 간접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건 뒤에 사업비 편성 가이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드리면서 같이 의견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간접비는 당초 계획 대비 자체적으로 막 증액하셔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제 재단이랑 논의하셔서. 그리고 직접비 중에 성과 홍보 확산비는 편성을 좀 최소화하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캠프 운영비가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비용들로 많이 구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비용들 위주로 좀 짜시고 성과 홍보 확산비는 좀 편성을 좀 최소화를 부탁드리고요. 간접비는 주간기간 장이 관리함을 좀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 내역이랑 사용 실적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혹시 헷갈릴까봐 팁을 제가 쓰긴 했는데요. 간접비랑 사업 관리비 계산식을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방정식을 좀 풀어봤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간접비는 사업비 신청하시는 총액에 0.0476을 곱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1회짜리, 10회짜리 좀 반란해서 아마 10만 원 단위로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 관리비도 0.0952를 곱하시면 이제 100만 단위로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더 정확하게 짜겠다라고 하시면 간접비는 21분의 1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요 소수점인데 소수점 한 12자리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하셔도 10만 단위까지 떨어지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는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피드백이 올 때 강사료를 너무 방만하게 쓴다라는 걸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하시는 기관께서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해소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고요. 다만 기준을 좀 잡았어요. 강사료 지급 기준은 시간당 10만 원 이내 한도. 왜 10만 원이 나왔냐면 겨울방학이랑 상반기 때 강사료 지급을 하신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당 10만 원으로 모든 기관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간당 10만 원 이내로 한도를 뒀고요. 물론 기존처럼 캠프 1회 최대 진입금 가능액은 30만 원이고 최대 2회까지니까 기존처럼 뭐 60만 원이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강사료겠죠. 그러니까 주강사랑 보조강사의 역할이 다른데 강사료를 똑같이 지급하면 되냐라는 의견도 많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주강사랑 보조강사랑 역할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이번에 좀 차등으로 뒀고요. 주강사는 시간당 10만 원 이내 캠프 1회 한 대 30만 원인데 보조강사는 여기에 60%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당 보조강사는 6만 원 이내, 당연히 이제 한도가 18만 원, 그리고 1일 한도는 2회까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양식에도 나와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요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또 이제 지급 기준을 또 별도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해서 나중에 지급하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할 때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주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다 뽑혀서 학기 중에도 운영을 하시게 되면 학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 교육과정 시간,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그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때 현직 교원한테 강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자유학기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비교과 교육 시간에는
외부 강사는 지급 가능한데 교내 경사는 이제 자기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급 불가하고, 다만 이제 뭐 이거 외에 주말이든 일과가 끝난 후에 하든 뭐 그런 거는 자기가 한 업무를 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요때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물론 선정이 되시면 매뉴얼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혹시 처음 들으실까 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는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강사의 외부 활동 신고는 이건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저번에도 사실 교육을 좀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직 교원이나 기관의 어떤 소속되신 전문가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그 강사가 이제 외부 강의를 하실 때 신고하고 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기간이 선정되면 꼭 그분이 외부 활동 신고를 할 수 있게 공문도 보내고 사전 안내도 다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학교장이랑 장사님 전화가 많이 와요. 어느 기관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저희한테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꼭 신경을 확실히 잘 쓰셔가지고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장비랑 교구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구성사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장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캠프에 수업 시작에 필요한 인프라 장비들 있죠. 뭐 노트북, 태블릿, 뭐 거기 와이파이 공유기가 필요한, 여튼 그 수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장비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대여하셔서 구매는 좀 불가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비 편성 가이드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도는 이렇게 해서 학생 1인 기준에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사실 이거 뭐 지난번과 결국은 동일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1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뭐 작지 않냐 뭐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게 저랑 같이 업무를 하는 이제 이미돈 연구원이 5개 권역의 주요 장비 업체에 대해서 다 사례 조사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노트북 학생 1인한테 한 달 빌리는데 약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7만 원이 이 학생이 내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매주 토요일마다 왔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이 노트북을 3-4번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7만 원에서 뭐 4분의 1을 계산해서 하면 웬만한 장비는 사실 다 임차할 수 있다고 저는 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결국 핵심은 다회 사용 가능한 것 위주로는 다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요 점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구제는 그런 이제 기본 인프라, 뭐 와이파이 공유기나 이런 것들 빼고 정말 수업에 필요한 조립식 교구, 뭐 교재, 키트,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을 교구제에 하시면 되고, 한도도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범용성에 대해서는 20만 원이고요. 일회성에 대해서는 10만 원 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제 구성하실 때 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과 다회 사용을 통한 예산 절감이랑 효율적 예산 사용은 평가 시 반영하는 부분도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공공, 민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구성하실 때는 꼭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사정에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주간 기간 또는 협력 기간 자격으로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 벌써 이제 3번째인데 이 문제는 매번 발생해요. 몰랐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꼭 명확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주간 기간이 자기들은 몰랐대요. 협력 기간이 여러 개를 냈는지. 사실은 주간 기간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시작 전부터 그렇게 책임이나 관리 감독의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셨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항상 협의를 하실 때 주간 기간이랑 협력 기간이 그 자격으로 꼭 한 번만 신청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의 경우는 이제 소재지가 다른 그런 캠퍼스는 따로 별도로 신청 가능한 것도 그대로고, 동일 대표 기업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복수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은 학원법에 의한 이제 학원들은 참여할 수 없고요. 개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좀 써놨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하실 경우에는 모든 사업 신청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선정이나 협약 이후에 밝혀지는 경우에도 협약 취소하고 지급한 예산을 모두 회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입니다. 26일 금요일 날 공고를 올렸고요. 6월 16일 금요일까지 21일 정도인데
5시까지. 이 부분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사업관리 시스템에는 제출을 완료하시면 로그 기록이 저한테 떠요. 그 시가 기준이거든요. 17시 5분에 17시 10분에 했다라고 한들 그때 발급된 접수 확인증이랑 제출된 서류는 저희는 정상 접수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꼭 17시 기준에 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최소 1, 2일 전에 접수를 하면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이해는 하는데 그때 이제 트래픽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상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공고문에 썼기 때문에 그런들 17시 전에는 꼭 완료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상 접수로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신청 양식은 나중에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꼭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출했고 다 했는데 뭐 오타가 발견돼서 몇 개를 좀 고치고 싶다.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하고 그 상태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꼼꼼하게 잘 보셨다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저희는 서류 평가랑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서류 평가는 권역별 선정 규모의 1.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 인천권이 최종으로 9개 내외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발표 평가에 갈 수 있는 거는 9 곱하기 1.5배수로 해서 그 정도만 발표 평가로 넘어갈 거고 그 단계별 평가 결과 통보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류 평가는 이제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신청 자격 요건, 역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발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점의 경우에는 모두 발표 평가로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발표 평가도 기재 내용을 확인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고요. 지원 예산은 서류 평가랑 발표 평가 시 지원 금액을 조정 확정할 예정이고 협약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 심의를 따로 거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선정기관이 제출한 예산 편성 금액이랑 예산 편성 내역 등을 심의를 통해서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인지 부탁드립니다. 평가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설명회 끝나면 다음 날부터 전화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영건이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써야 뽑힐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기관을 뽑으려고 하는지 의도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평가 기준안을 좀 짰으니까 이 점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기간의 역량과 사업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랑 같은 걸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관리랑 성과 창출, 사업비 구성 5가지를 평가를 볼 거고요. 배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부분이랑 우리랑 사업 목표가 맞는지에 대한 부합성을 제일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위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한기간 역량과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좀 중요 포인트로는 프로그램을 정말 차별화되고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게끔 짜야 하는구나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단과 교육부가 나아가려 하는 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우리가 맞구나 그리고 제시한 과업 수행을 다 반영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교육적 기대 효과를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유의사항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의사항은 요 번호로 하시면 되는데 막 통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럼에도 항상 나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받으면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미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미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메일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날 거는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 늦어질 수 있어요. 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시스템적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설명의 개체 부분은 넘어갔고요. 편성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접비랑 간접비로 나눠지고요. 직접비의 세목은 캠프 운영비랑 사업 관리비로 나눠지는데 우선 캠프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인력은 당연히 전문가 활용비는 지급하실 수 없고요. 또한 운영기관과 동일 소속 전문가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대학의 경우 참여 인력과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닐 시에는 계상이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임차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 구입 불가. 임차 노트북이랑 태블릿이랑 이런 기본 인프라는 임차하셔서 친구들한테 더 좋은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좀 최소화해서 임차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장 시설 임차비는 이제 간접비가 잡혀가지고요. 내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간접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캠프 운영에 활용되는 이제 외부 교육장, 우리 소속이 아닌 타 외부 교육장이랑 시설을 임차하실 때 이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집행하시고 내부 시설은 간접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뀐 건 따로 없고요. 교구제 활용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사회적 배려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뭐 청각 장애 친구들한테는 그런 청각 보조 장비가 또 필요하다라든지 다문화 친구들한테는 그거 말고 이제 그 번역된 교재가 필요하다든지 뭐 특수교육 할 때는 그 친구들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특수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는 한도 외로 별도 계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강사료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변동은 없습니다. 좀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공부 학산비는 말씀대로 편성 최소화를 좀 권장을 부탁드리고요. 식비 다가비도 3만 원 한도를 좀 준수하시고 학부모 지원은 다가만 되고 단 사회적 배려 학생 친구들이 이제 혼자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식사를 같이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만 학부모 지원은 학부모도 식비를 별도 계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념품 제작비는 저번에 35,000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한도는 다시 바꿨고요. 학부모의 기념품을 제작하실 경우에는 홍길동 학생회가 기념품으로 3만 원을 쓸 수 있으니까 학부모까지 주신다면 학생이 2만 원, 학부모 뭐 만 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3만 원 요 한도 기준은 맞게끔 설정하셔야 되고 참여 인력이랑 강사한테 기념품을 주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 숙박비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시면 되는데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숙박 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면 간접비로 하셔야 됩니다. 사업 관리비는 직접비의 10% 이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의 10%가 아닙니다. 사업비 총액의 21분의 2를 하시면 딱 맞게 떨어질 거예요. 사업 수당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한 인력에게만 지급되는 사업 수당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미지급 인건비의 20% 이내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 기준을 예시를 뒀고요. 인건비 미지급 참여 인력의 월 급여랑 곱하기 사업 참여 기간 월 단위 곱하기 참여율의 20% 이내로 하시면 되고 우리 캠프 사업의 사업 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실 수 없고요. 이거는 미지급 인건비를 받는 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존 개념이라서 미지급 인건비에 해당하는 참여 인력만 사업 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는 점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회의비도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또 내부 시설의 회의장 임차료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간접비로 사용하시고요.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임차료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 항목은 새롭게 들어왔으니 직접비의 5% 이내 계상이고 총 사업비의 5%가 아니라 직접비의 5%입니다. 21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여 인력 외에 간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는 수당을 잡으시면 되고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공통 경비 그리고 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뭐 기반 시설 장비 구축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뭐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간접비로 하시고요. 뭐 비품, 뭐 책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참여 인력을 위해서 필요한 비품이 있으시면 간접비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목을 제가 필요한 것을 예시로 뒀는데 필요한 것만 관리목으로 하시면 돼요. 뭐 우리는 굳이 뭐 기관 공통비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잡고 여튼 필요한 경우만 용도에 맞게끔 관리목으로 구성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식을 제가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일의 지원 신청서입니다. 점점 저도 진화하고 디지털 소양이 올라가가지고요. 운영 권역을 라디오 단추로 제가 그룹핑해가지고 설정을 했거든요. 이거 두 개 못 골라요. 하나밖에 못 고르거든요. 그 한글 양식 키시면 요거 딱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센터장님 잘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되고, 여름 방학 운영 목표 인원을 구성에 맞게끔 우리는 뭐 다른 기타가 있으면 출추하시면 돼요. 여튼 우리는 요런 학생들 대상으로 여름 방학에 총 요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름 방학에 사업비 신청 총액을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다 쓰시고, 기간 유형도 이거 라디오 단추로 그룹핑 했습니다. 이거 뭐 대학이면서 민간은 없으니까 여기 하나만 또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 기간 있으신 경우에는 다 쓰시고, 참여 인력이 몇 명이다, 우리 협력 기관의 참여 인력은 몇 명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신청 금액에 참여 인력이라고 해서 그런가 참여 인력에 대한 사업 관리비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각각 만약에 5억이다 하면 5억을 나누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직인본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도 그래서 우리 사업비 여름방학 신청 총액은 요만큼이고, 요 역할을 좀 개요식으로 좀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분담을 얼마나 가져가겠다 해서 주관기관, 협력기관 직인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업계획서에 이제 총괄 책임자 응모 권역이 어딘지 쭉 기입하시면 되고, 한글 문서로만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취합할 때 좀 필요한 데이터들을 바로 검색이나 좀 하려고 한글 문서로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재단이 뭐 서울 인천권으로 지원한다 하면 파일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구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100만 원 미만은 절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4억 6,865만 2천 원인데 당연히 절삭해서 4억 6,800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목차가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일단 제가 짜오긴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업 수행 능력은 이렇습니다. 주관기관과 총괄 책임자분의 전문성과 역량은 이렇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왜 필요하냐면 뭐 이렇고, 그리고 업무 문장은 이렇게 해서 이런 자원들을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또 교육부가 말씀하신 목표랑 전략들은 저희는 뭐 이렇게다. 그리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이랑 성과 관리는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써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평가 기준이랑 똑같이 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구성하시면 평가 기준에 맞게끔 제안을 하신 거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은 우리는 이런 기관이고, 우리는 그동안 이런 추진 실적들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은 이 정도다. 근데 우리는 컨소시엄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시너지 창출이 있기 때문이다 하셔서, 그래서 우리 협력기관은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해서 업무 분장 표를 팀장님이 친절하게 표를 직접 삽입해서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들고 보니까 너무 정형화될 것 같아서 자유롭게 업무 분장표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주관기관은 이런 핵심 역할을 할 거고, 우리 협력기관은 이런 위주로 핵심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조직과 참여 인력은 이런 구조로 짜서 이런 구성된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할 거다. 교육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간접비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보유 장비나 이런 것들도 투입을 할 거다. 또 기타 자원이 있으시면 그렇게 투입 계획을 써주시면 되고,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선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반기 전체 사업 로드맵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략과 방향에 따라서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한 최종 이 사업의 목표는 인재 양성이나 교육적 기대 효과 측면에서 최종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여름 방학에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우리 주간 협력 기관 말고도 지자체랑 유관 기관이랑 다양한 기관 우리가 같이 해서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협력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뭐 추진 일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응모한 권역에 대한 교육적 환경, 그러니까 지역 여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여건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 현황과 수준을 좀 정확하게 특성을 분석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런 걸로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컴퓨팅 사고력의 뭐 기초 심화, 뭐 최소 6가지 과정이니까 이런 내용들과 컴퓨팅 사고력의 기초 과정은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의 학습 경험이 없는 친구들 위주로 교육을 할 거고 또는 뭐 심화 과정은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한 거라서 고치시면 돼요. 블록형 언어나 뭐 이런 코딩이 가능한 학생들 위주로 우리는 요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안한 프로그램의 수준과 과정별 세부 운영 계획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다른 제안한 여러 기관들에 비해 이런 차별성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 공교육과의 연계와 보완 방안을 재단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로 하시면 되고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할 거다. 강사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할 거다. 교구제는 이런 것들로 구성할 건데 왜 이 교구제가 필요하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만 아니라 정규교육의 어떤 부분과의 호환성이 있어서 우리는 적절하게 장비랑 교구제를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장비나 교구제를 후속적으로 활용할 건지 써주시고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 써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앞선 1페이지의 지원 신청서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여름방학에 요렇게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요런 전략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의욕 고취나 교육 분위기는 이렇게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지원하겠다의 우리 대목표가 있으니까 교육생의 이력 관리와 학습 성장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2학기 때에 대한 이제 후속에 대한 교육생 사전 모집은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기관별로 차별화된 지표들을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예시라서 그냥 지우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순히 몇 명 뭐 이게 아니라 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뭐 학교 현장 연계해서 학생 참여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산정 근거를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창출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우리는 사업 결과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성과들은 이런 것들로 홍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자체 평가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 평가 결과를 이렇게 반영해서 학습의 질 관리를 하겠다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뭐 홍보 기본적인 홍보 방안이라든지 안전관리 이건 어떻게 하겠다 학부모 지원 방안도 우리는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업비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편성 가이드에 맞게끔 쭉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이 아까 1시간당 뭐 10만 원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등급을 따로 나눠 가지고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어디 학사 대학생이 강의를 띄는데 과연 이게 대학 교수와 그런 역량이나 이런 교육을 전달했을 때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들도 저희 쪽으로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등급을 뭐 알아서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시간당 맞게끔 뭐 다른 사업들 보시면 1시간당 이건데 추가로 시간당 뭐 5만 원, 뭐 4만 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굳이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필요시에 기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주강사, 보조강사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과 단기 일의 활용비 지급 기준도 이번에 설계해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협력기관이나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으시면 그 표를 붙이시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우리 기준 있어요, 우리 규정 있어요 라고만 대답하고 저희가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내부 기준이 있으시면 그냥 표 삽입하시면 되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램 교환입니다. 프로그램 교환은 예를 들어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주제에 대한 교환은 뭐 과정 수준 과정명 쓰시고 지속 과정 여부 쓰시고 뭐 수강 가능 학생이 뭐 이 정도 학생이다 뭐 이런 부분을 쭉 쓰셔서 기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최소로 뽑으시면 6개 6페이지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주제도 앞 페이지 표 활용하셔가지고 맞게끔 교환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 강사랑 전문가 리스트인데 실제 활용 여부를 확정한 강사랑 전문가 리스트 작성해 주시면 되고 추후 나중에 섭외하시면서 리스트 보완 가능하시니까 막 협의도 안 되는데 이름 막 때려 넣으시고 이러시면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전문가 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 정도다를 어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줄 추가하셔서 하시면 되고, 참여 인력은 참여 인력 전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타 각종 증빙 자료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참여 인력 전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다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주관 기관만 제출하시면 되고 저번처럼, 다만 이제 국가가 이제 신용에 대한 평가를 책임져 주는 국립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따로 뭐 제출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문이랑 양식은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